교과서 83쪽. 이제 시험 범위 마지막 부분인 6.25 전쟁에 대해서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전 시간까지 이제 대한민국 정부가 남쪽에 수립되는 과정을 공부를 했는데요. 1948년 8월 15일 정부가 수립된 후 2년이 채 지나지 않아서 자, 6.25 전쟁이 터지게 됩니다. 자, 6.25 전쟁 학습 목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25 전쟁의 배경과 전개 과정을 말할 수 있다. 6.25 전쟁이 국내외에 미친 영향을 안다. 자, 6.25 전쟁에 대해 왜 일어나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 전쟁의 전개 과정, 그리고 전쟁이 끼친 영향을 알면 되겠습니다. 전쟁 이름이 6.25인 이유는 6월 25일 날 시작된 전쟁이기 때문에 6.25 전쟁 이렇게 되는 것이겠죠. 자, 그럼 먼저 6.25 전쟁의 발발, 여기서는 6.25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 배경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 배경을 알기 위해서는 누가 전쟁을 먼저 시작했는가를 여러분들이 알아야 할 텐데요. 북에서 남으로 쳐들어오게 되는 거죠. 이걸 남침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북쪽이 뭔가 유리하고 남쪽이 불리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남침이 일어났겠죠. 자, 이런 걸 여러분들이 조금 예상한 상태에서 전쟁의 배경을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남과 북에 각각 정부가 들어선 후, 자, 남쪽에 1948년 8월 15일 이승만 정부가 들어서고 그해 9월 9일 북쪽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수립되게 되죠. 자, 이게 들어선 후에 미군과 소련군은 한반도에서 모두 철수하였습니다. 자, 미군, 소련군이 모두 나간 상태에서 38도선 부근에서는 크고 작은 무력 충돌이 계속되고 있었는데, 자, 이런 가운데 미국의 국무장관이었던 에치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미국의 태평양 방어선에서 한반도를 제외하겠다고 선언을 한 것입니다. 즉, 태평양 지역을 방어하는데 거기에서 한반도는 미국 책임이 아니다. 이렇게 선언을 하게 된 거죠. 한편 북한은 소련과 중국의 도움을 계속 받는 거예요. 받아 전쟁을 준비하였다. 소련은 북한 측에 신무기, 탱크를 비롯한 신무기를 계속해서 제공해주고 중국은 조선의용군을 북한의 인민군으로, 조선인민군으로 전부 편입을 시켜주게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 북쪽은 소련과 중국의 지원을 받고 또 남쪽은 오히려 미국이 팽을 한 거죠. 네. 한반도는 우리하고 무관하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 자, 그럼 여기서 에치슨 라인에 관한 거를, 선언에 관한 것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여러분들 지도 보이시죠? 자, 미국의 국무장관 에치슨이 미국의 여기가 태평양입니다. 여기 한반도, 자, 중국 이렇게 있고요. 일본이 있는데, 그리고 여긴 대만입니다. 미국의 태평양 방어선에서 일본은 포함이 되지만, 자, 여기 한반도하고 대만을 제외시키겠다고 얘기한 것. 이것이 바로 에치슨 선언이고, 이 에치슨 선언 때문에 미국이 오히려 남침을 유도했다라고 하는 주장도 나올 정도입니다. 이 선을 에치슨 라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 배경, 남과 북에서 각각 미소 양국군이 철수한 가운데 북쪽은 소련과 중국이 지속적인 지원을 해주지만 남쪽은 오히려 미국이 에치슨 선언을 통해 미국의 태평양 방어선에서 한반도를 제외시키겠다고 선언한 것. 자, 이것이 바로 6.25 전쟁의 발발 원인이 되겠습니다. 한편, 1950년 6월 25일 북한군이 선전포고도 없이 무력 침공하면서 전쟁이 시작되었다. 남침이 시작된 거죠. 자, 여기서 선전포고라고 하는 것은 국가 간의 전쟁을 할 때에는 관례적으로 전쟁의 시작을 먼저 선언하고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절차 없이 무력 침공을 단행을 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6.25 전쟁은 이후 어떻게 전개가 될까요? 참고로 여러분들 6.25 전쟁은 1950년에 시작이 되어서 1953년 7월 27일 날 정전협정이 체결되면서 마무리되게 됩니다. 50년 6월 25일. 그러니까 만 3년간 전쟁이 치러지게 되는데 그 사이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북한군은 3일 만에 서울을 점령한 뒤에 남쪽으로 공격을 해왔다. 남쪽으로 계속 북한이 밀고 내려오는 것이죠. 이승만 정부는 여기 있는 이 부산으로 임시 수도를 마련하고 이제 피난을 가게 돼요. 전쟁이 일어나자 유엔은 곧바로 안전보장이사회를 소집하여 유엔군의 파견을 결정하였다. 유엔의 안전보장이사회라고 하는 것은 국제 평화, 안전의 유지에 대한 1차적 책임을 지는 국제연합의 굉장히 중요한 기구입니다. 북한을 침략자로 규정을 하고 16개 나라로 구성된 유엔군을 편성해서 우리를 남쪽을 돕기로 한 거죠. 자, 여기까지가 바로 6.25 전쟁의 1기에 해당되는 시기입니다. 간단하게 요약을 하자면 남침이 있었고 계속 밀리는 거죠. 속수무책으로 밀려 낙동강 전선까지 밀린 거. 이게 바로 6.25 전쟁이 1기 때 있었던 일입니다. 자, 여기서 38선에서 내려왔는데, 자, 여기 이 낙동강 방어선 1기, 여기를 제외한 이 지역을 제외한 모든 지역을 인민군이 다 점령한 상황. 자, 이게 바로 전쟁 초기의 상황이었습니다. 낙동강 부근까지 밀린 국군과 유엔군은 인천 상륙작전으로 전세를 뒤집고 서울을 되찾았다. 인천 상륙작전이 왜 중요하고 유명한지 알겠죠? 자, 인천 상륙작전을 통해서 상황은 완전히 역전이 되게 됩니다. 우리는 잃었던 땅을 다시 되찾게 되고 서울을 다시 되찾고 심지어는 38도선, 원래 처음부터 있었던 이 38도선을 넘어서 유엔의 허락하에 북으로 올라가 정말 압록강이 코앞에 보이는 이 라인까지, 2번 라인까지 올라가게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 2기의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을 해보자면 인천 상륙작전으로 완전히 역전, 압록강까지 올라간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3기 중국군이 개입을 하면서 다시 서울을 빼앗기고 후퇴하였다. 일사후퇴. 자, 중국은 계속해서 이 38선을 넘어오지 말 것을 경고를 하게 되죠. 자, 그 이유는 결국 이 기세로 올라가다가는 이제 만주까지 넘어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경고를 했지만 이 라인까지 가게 되자 자, 중국군이 이제 개입을 하기 시작합니다. 인해전술이라고 해서 막 꽹과리를 치며 사람들을 꾸역꾸역 뭐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을 남쪽으로 내려보내게 되는데 결국 미국은 정말 역사상 전쟁에서 최대 패배를 맛보게 되는 거죠. 쭉 밀려 내려갑니다. 다시 밑으로 처참하게 후퇴를 하게 됩니다. 후퇴를 하게 돼서 다시 서울을 빼앗기게 되는데 그 빼앗긴 날이 1951년 1월 4일이라 이 사건을 우리가 일사후퇴라고 얘기합니다. 자, 중국군이 개입하면서 다시 서울을 빼앗기고 후퇴하였다. 일사후퇴. 그리고 이후 전열을 정비한 국군과 유엔군은 반격에 나서 38도선 부근에서 북한군, 중국군과 치열한 공방전을 벌였다. 즉 이렇게 해서 밀리다가 결국 여기에서 아주 서로 정말 한치도 양보하지 않는 그런 접전이 이 38도선에서 일어나면서 양쪽의 피해를 계속 이제 늘려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죠. 자, 마지막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유엔군과 북한군, 중국군은 자, 지금 남한은 빠져 있어요. 이승만 정부는 빠져 있고 남쪽의 대표는 유엔군입니다. 자, 근데 전쟁이 나자마자 이승만은 전시작전 지휘권을 미군과 유엔군 쪽으로 전부 넘겨주게 되죠. 유엔군과 자, 북쪽에서는 북한군, 중국군이 전쟁을 끝내기 위한 정전회담이라고 하는 것을 시작합니다. 이게 이제 마지막 시기입니다. 정전회담. 여기서 정전회담이라고 하는 용어를 조금 여러분들이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전쟁 중인 나라들이 서로의 합의에 의해 자, 일시적으로 전투를 중단하는 일을 정전이라고 합니다. 휴전보다 조금 더 안전한 쪽에 속하는 거. 휴전은 지금 전쟁을 하고 있지만 잠깐 쉬는 겁니다. 자, 휴전
뭐하고 잠깐 와서 다시 싸우자. 이게 휴전이라면은 정전은 전쟁 중인 나라들이 합의를 해서 일시적으로 전투 자체를 합의 끝에 왠지 중단한 상태. 그래서 전쟁에 가까운 쪽이 휴전이 되는 것이고 종전, 전쟁이 끝나는 것에 좀 더 가까운 쪽이 정전이 되겠죠. 자, 정전회담 만만치 않았습니다. 양쪽이 너무 많은 포로들을 데리고 있는데 포로를 어떤 방식으로 교환할지 또 휴전서 그 군사 분계선을 어디로 그을 것인지 이런 문제에 대한 합의가 만만치 않았습니다. 결국 휴전 회담만 2년이라는 시간이 걸리게 되는데 그로부터 2년이 지난 1953년 7월 마침내 정전협정이 체결되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자, 1기 쭉 밀립니다. 2기 인천 상륙작전으로 쭉 올라갑니다. 3기 중국군의 개입으로 밀려 이 부근에서 접전을 치르다가 4기 정전 협상이 체결되게 되고 결국 정전 협정이 체결되면서 마무리가 됩니다. 이것이 6.25 전쟁의 4단계 전개 과정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83쪽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